제가 엄청 경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양자컴 되게 핫하거든요. 네. 양자컴에다가 전 재산을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서 파이어 했어요. 자, 이거 성공한 투자예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읽어주세요. 호박님이라는 분이신데 호박? 네. 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해 전혀 몰라서 생초보 영상과 연금부자 수업, 책도 보면서 공부 중인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워홀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꽤나 큰 목돈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입니다.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는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5천만 원을 은행 예적금에 넣어두기엔 아깝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는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계속 불려나가고 싶습니다. 현재 당장 쓸 일은 없는 돈이라 은행에 그냥 묵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해요? 빨리 손을 씁시다. 혼자 공부를 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남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ISA 중개형 계좌를 열어 코덱스 미국 S&P 500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에 아주 소액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테슬라랑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도 소액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 300만 원. 그런데 제가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남들 말만 듣고 투자한 거라서 당장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도적인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5천만 원을 얼마씩 나눠서 어떤 주기로 투자하면 좋을지 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 되게 멋진 청년이다. 야, 자, 20대 중반에 5천 있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아, 근데 저도 워홀 갔다 왔었거든요. 20대 초에. 제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뉴질랜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급의 2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왔어요. 저도 그때 한 1,000 넘게 모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열심히 일했나 보다. 5천 모은 거 보면. 야, 20대 중반에 5천이면 대단하다. 정말 착실하다. 아이디가 호박님이신데요. 먹는 호박일까 아니면 보석? 보석 호박일까요? 보석 호박이겠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네, 보석 같은 우리 호박 취준생님께서는 지금 취업 전인데 벌써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20대 안정적인 목돈 투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5천이라는 돈은 어른들한테도 너무 큰 돈인데. 맞아. 아, 어른이구나 저는. 애기죠. 그래도 성인인데. 애기예요. 20대 때 스스로 성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죠. 그렇죠. 완전한 성인. 애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요. 지금 보면 애기지만 20대에 5천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돈이고 지금 우리가 체감한다면 진짜 한 2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왜냐면 날렸을 때 정말 그 타격감. 예를 들어 진짜 냉정하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투자 실패로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날렸다고 가정해봐요. 정말 힘들지만 다시 벌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2억 날리면 어떻게 돼요? 와, 그 좌절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재기불능일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 정도의 돈일 겁니다. 20대에 5천은 진짜 너무 큰 돈이에요. 자,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안정적인 목돈 투자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20대가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사연의 주인공은 2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근데 5천만 원은 보통 한 30 즈음에 가지고 있는 돈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도 중반이죠. 왜냐하면 30에 취업할 테니까 아. 모으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중후반일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 시기에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 5천만 원이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금 고민님이 말해줄 전략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걸 한 1억 이렇게 환산해서 보시면 돼요. 1억 또는 사람에 따라 뭐 2억 정도 이렇게 환산해서 체감적으로 좀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조언을 해줄 때 20대가 5천 들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야, 5천은 그래도 주식 한 5개 해볼 수 있지 않나? 아, 어리니까? 그렇게도 생각 들고 그리고 5천이라는 돈을 5개 쪼개가지고 주식 천 하는 게 엄청 나이 많은 40, 50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큰 돈이나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합리적이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 저 나이면 어차피 주식하는 게 낫고 그리고 쭉 하면 되니까 야, 그리고 천씩 타는 거 해볼만 해. 그렇게 큰 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 기준을 까먹은 거죠. 그런 조언을 줄 수 있으나 그거는 완전히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 누구도 전재산 2억을 가지고 5천씩 내 종목 이렇게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 완전한 목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신 거겠죠. 왜냐? 목돈을 지키는 전략은 우리 채널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알바하시는 분이나 초년생 이제 취업했습니다. 월급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불리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자, 지금 생초보도 보시고 연금 부자 수업 책도 보고 공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5천만 원이 은행에 있고요. 큰일이죠. 일단 은행에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입출금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상당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떡해. 저거 봐봐요. 1일 이자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5천이면 1일 예금도 크단 말이에요. 자, 보통 예금 이거를 우리는 수시 입출금이라 부르죠.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금리 0.1인가 그 정도 될걸요? 아무튼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랑 VS 지금 그냥 CMA만 터도 파킹 통장 그거 하면 2%는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러프하게 5천만 원에 2%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하루 치면 작지 않을 거예요. 100만 원에 그리고 한 달치만 해도 8만 원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8만 원씩 지금 기회비용이 계속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현금이든지요. 어디에 넣어놔도 항상 요 정도의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그냥 기준금리라고 보더라도 기준금리만큼은 플러스가 항상 나요. 근데 이거를 거의 유일하게 수십 출금만 안 줘요. 우리가 CME 넣어놔도 되고 RP를 사도 되고 MF를 넣어놔도 되고 심지어 파킹 통장들 뭐 있죠?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K뱅크 많잖아요. 근데 넣어놔도 2% 이상 다 줍니다. 그것도 심지어 요새 일복리 해주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긴 맞으나 그 기간이라도 은행에 있으면 안 돼요. 자, 1번 우리 그냥 깔끔하게 정해줍시다. CMA 어디 틀 거예요?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넣으면 되죠. ISA 계좌를 텄다가 했으니까. 그냥 저거 하면 되겠구나. 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CMA를 트세요. 그리고 거기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넣어둔다. 네, 그게 파킹인 거죠. 자, 두 번째, 만약에 그래도 걱정이 된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시면 파킹 통장. 자, 파킹 통장은 기본적으로 토스, 그리고 개뱅,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네, 여기에 이런 파킹 통장이라는 좋은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로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ISA에 3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봤습니다. 나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남들 사는 거 스타트는 S&P 500에서 샀고 나스닥 100도 사야 된다 해서 샀고 그래도 약간 분배가 잘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일단 전부 다 미국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한 거죠. 테슬라와 양자컴 괜찮아요. 이게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요. 봐봐요. S&P 500 제일 무거운 지수죠. 요거 잘 깔았어요. 네. 거기 위에 나스닥 100을 얻는 건 사실 나스닥 100과 S&P 500은 많이 겹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끔찍한 주식회사 미국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토핑을 얻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그 토핑을 잘 얹었어요. 테슬라와 양자컴은 괜찮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이제 완전한 신사업이 아니에요. 자동차라는 전통적인 사업에다가 여기에 신사업이 절반 정도가 붙어 있는 거기는 이제 AI나 로봇 같은 것도 조금씩은 걸치고 있는 아주 묘하고 좋은 주식이에요.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왜냐면 이제 파는 양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경기나 그리고 중국이 사주는 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막 관세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는 건 공부를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자 양자컴 이거는 완전한 미래 산업이에요. 이건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친구가 접근하기엔 괜찮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완전한 미래 산업. 근데 만약에 완전한 미래 산업만 쭉 나눠 담거나 전체를 다 그러면 300만 원도 그건 아까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비가 잘 맞는 거죠. S&P 500, 나스닥 100, 테슬라 양자컴이라면 잘 담은 편입니다. 비율적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좀 무겁게 담으라는 소리예요? 당연하죠. 많이 담아야 됩니다. 당연히 변동성 양자 컴퓨터가 훨씬 클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률이 양자 컴퓨터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후적인 판단이잖아요. 사전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엄청 경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양자컴 되게 핫하거든요. 네. 주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저 산업 자체의 발전은 그랑 상관없이 잘 되고 있었어요. 양자컴에다가 전 재산을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서 파이어했어요. 자, 이거 성공한 투자예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투자입니다. 좋은 투자인가요? 애매하죠.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자, 2차 전지 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 시점에 진짜 모아뒀던 수억 원을 넣어가지고 파이어한 사람들이 몇 있거든요. 자, 그 사람들 성공한 투자자예요.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왜요? 왜냐? 변동성이 큰 것에 많은 돈을 태우는 거는요. 그 결과가 있기 전이잖아요. 전에를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 못하는 투자예요. 근데 만약에 2차 전지는 사실 그 실적이라는 게 계속 찍혔다면서요. 네. 그럼 그걸 보고 많은 돈을 태운 사람은 좋은 투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실적을 너무 많이 당겼어요. 어... 그 엄청나게 비싼 고밸류가 계속되는 것일 뿐 순간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당시 그 시점에 와 전재산 같은 돈을 거기에 넣는다는 행위 자체는 사실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테슬라 예를 들면 더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여기에 모든 걸 넣어서 대박이 나면 성공한 투자이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테슬라에 모든 걸 넣는 건 좋은 투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항상 미래는 알 수 없고 그리고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큰 것일수록 작게 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엄청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또는 전문직 계신 그런 분들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 계속 모아가지고 막 예적금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 사요. 처음에 빚 열심히 갚아요. 충분히 줄어들 때쯤에 투자를 시작해요. 주식 S&P 500 그런 거 막 시작해요. 그것조차 충분히 많이 했다 싶으면 코인 손대요.
그것조차 많이 했다 그러면 나중에 벤처 투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은 좋은 투자인 거예요. 왜냐면 안정적인 것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 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것에 대부분의 많은 돈을 넣었죠. 부동산에다가 엄청 큰 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작은 돈을 주식에 넣었을 거고, 그것보다 작은 돈을 코인에 쓸 거고, 그것보다 작은 돈을 벤처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투자가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니 단돈 300만 원이라도 S&P 500, 나스닥 100, 테슬라 양자컴 이렇게 피라미드 수위를 맞춰가면서 비율을 40, 30, 20, 10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30, 30, 20, 20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의 투자를 해보는 건 좋은 투자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면 투자 경험으로는 잘하고 있다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이라는 돈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에게 여전히 300이라는 돈은 주변에 그 웬만한 취업을 한 친구들의 한 달 월급을 넘어서는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통째로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300이라는 돈도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배워보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이 분에게 오히려 필요한 건 이거죠. 투자해봤는데 5천을 여기다가 넣지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되냐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나가는 거. 아, 그러면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해봤어요. 돈을 벌긴 벌었는데 이게 맞나? 수익이 이렇게 쉽게 난다고? 돈 복사기인데 지금은 그런 상태잖아요. 이럴 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줘야 될 거는요. 충분히 1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 5천을 안전하게 파킹에 두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솔루션을 줘야죠. 궁극적으로 목돈을 언젠가는 투자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목돈을 한꺼번에 못 넣는 거잖아요. 용기 내서 넣은 게 3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파킹 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조금의 이자 배당을 넣거나 아니면 이 목돈의 일부를 조금씩 썰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걸 적립으로 계획을 짜줘야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 이렇게 우리는 20대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목돈은 얼만큼 쪼개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자,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제 CMA라고 할게요. 거기 보내야 되니까 5천이 있고 크기로 볼 때 이 정도 지금 ISA가 있는 거잖아요. 300이 있습니다. 자, ISA의 한도 아직 넉넉하죠. 그럼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있는 게 지금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양자는 아이온큐인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5천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5천이 CMA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대로 CMA에 가만히 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쪼갤 때 얼만큼 어떤 주기로 쪼개서 적립식으로 해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한 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추천은 3년. 왜냐? 간단합니다. 자, 적립을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요. 아주 러프하게 1년 동안은 아무런 게 안 바뀌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2023년? 4년도 마찬가지고 1년 내내 비슷비슷하지 않았어요? 21년은 폭등, 22년은 하락, 25년 폭등, 23, 24 벌써 지나고 나니까 고만고만했던 같은 느낌 들죠. 1년 동안 기다가 끝에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약에 3개월 적립한다, 6개월 적립한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넣은 거랑 다를 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립의 기간은 1년은 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최대한 3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시장의 색깔이라고 부르죠.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오거나 그리고 결국 시장이라는 것이 보이는 묘한 사이클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복잡한데 그 안에 있는 묘한 규칙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규칙성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되게 큰 변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이유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시장의 변동성을 어쨌든 투자를 직접 해보면서 느껴보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상승, 하락 같은 게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3년 정도를 적립해 보다 보면 기본적인 시장을 다 익힐 거라는 거죠. 장 좋을 때도 느껴보고 하락해서 옆으로 기는 것도 느껴보고 이런 것도 다 경험하는데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워낙 어리시고 시간이 많으니까 5천이라는 돈을 받기만 해도 어차피 2, 3%씩 나올 테니까 저렇게 두면서 만약 여기서 나오는 그 2, 3% 이자만 떼서 이렇게 옮겨도 되고 아니면 지금 5천이라는 돈에 원금 조금 더 떼가지고 조금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옮겨도 되죠. 어쨌든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3년 잡고 이렇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계속 공부하고 관심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서 Q2번 주기에 대한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 Q3번이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마지막의 고민은요. 지금 S&P 500, 나스닥, 테슬라, 자, 아이온큐 자, 이런 투자를 3년 동안 지속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전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별로. 그럼 어떡해요? 이제 포트를 새로 추천해 줘야죠. 어떻게 추천해 줄 거예요? 자산 배분을 합시다. 왜냐면 3년 뒤는 지금이 너무 시장이 좋잖아요. 네. 지금 오늘 코스피 4천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네. 자, 봐봐요. 자, S&P 사상 최고예요. 그 여전히 갱신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지만 다시 갱신됐고 코스피는 4월에 빠지다가 우와 하면서 올해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규 진입자의 의사결정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지금 가지고 가도 되고 더 부어도 돼요. 왜냐? 더 부어도 단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워낙 낮은 단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국내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 찾기 힘들죠 요새.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던 사람은 너무 부담 없어요. 더 사도 되고 그냥 단순히 기다려도 됩니다. 자, 근데 자, 신규 진입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저는 보통 이럴 때는 그냥 반대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사실상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게 떨어졌을 때 감당이 될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에요. 진짜 이럴 때 만약에 잘못 사거나 해서 고점 만들면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돈을 못 버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저는 현업에 있으면서 제가 일하기 전에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 물린 사람, 차이나 붐 때 물린 사람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회복되는데 진짜 막 5년, 10년씩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회복했지만 그 긴 기간 동안 돈을 버는 경험이 아니라 회복해가는 경험을 5년, 10년 하면 투자 그냥 떠납니다. 그거 진짜 너무 안 좋은 기억 가지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S&P 500이 지금 10,000을 간다고 하더라도 놓치면 아깝잖아요. 이 친구에게는 그게 낫지 않나. 차라리 놓치는 게 낫다고요? 놓치는 게 낫죠. 너무 고점에 물려버리면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거를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이라면 아직 진입한 게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아직 5천이나 돈을 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새로운 포트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IS에서 300 가지고 했던 거는 그냥 투자 경험으로 치고 네. 본격적으로 자기의 앞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는 자산 배분으로 해보라. 네. 근데 그 자산 배분은 아주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자, 지금 ISA 계좌에는 종목이 4개가 있지만 주식 100%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검증되어 있고 젊을수록 유리하고 특히 이렇게 20대 중반이라면 주식 100이 아니라 ISA 계좌 안에서 6대 4를 구현하는 겁니다. 주식 6, 채권 4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주식은 알아서 잘 골라 놓으셨어요. 그 4개로 충분할 겁니다. 나머지 40%를 뭘로 채워야 되냐? 많은 금융상품, 특히 안전자산이 많이 낯서시겠지만 채권을 채울 때 지금 미국 자산을 채웠기 때문에 미, 부, 채, 심, 년, 선물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선물이 적혀 있는 ETF를 담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분산을 더 해두면 좋으니까 우리나라의 종합 채권 ETF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주식은 어차피 코덱스랑 에이스 잘 골라놓으셨잖아요. 다 좋은 것들이니까 거기에 채권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300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채권에 얼마 정도 넣어주면 되죠? 200? 새로운 200만 원을 미국채 ETF 절반, 종합채권 ETF 절반 이렇게 담아두시게 되면 주식 6, 채권 4의 6대 4 포트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주식이 오르면 1년에 한 번 올라서 얘가 만약에 400만 원이 되면 얘를 팔아가지고 여기 엎어주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주식이 오르지 않고 하락했다면 얘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채권을 일부 팔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엎어주게 되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작업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6대 4로 돈을 넣어두고 그리고 새로 적립을 조금씩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넣을 때마다 무조건 6대 4로 쪼개서 넣는 거예요. 무조건. 이 계좌 속에 2개의 바구니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쪼개서 넣고요. 이 2개를 6대 4로 맞춰주는 작업을 1년에 한 번씩만 계속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 6에 포함되는 주식이 4종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의 비율은 안 정해도 돼요? 그거는 아까 밑에 무거운 대표지수일수록 많이 사면 됩니다. 아,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 네. 테슬라, 그 다음 양자 컴퓨터. 네. 그렇게 사는 거는 충분히 정해진 룰이나 이런 것까지 갈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무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양자표 얻는 식 정도로 똥 같다. 하시면 케이크라고 해주세요. 아, 근데 종합채권은 채권 기간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는 고려 안 해도 돼요? 다양하게 섞여 있고요. 여기는 보통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여기 들어있는 채권들의 가중 평균 만기가 3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기 채권 정도가 되죠. 중기 채권이 가장 무난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년 정도 돼야 이게 무난한 중기 채권의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게 대표성을 띠고 가장 무난할 겁니다. 이렇게 좀 오래 해보다가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한 3년 이렇게 뒤에는. 그럼 그때 가서 이렇게 포트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가도 되는 거죠? 포트 변경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3년 지나도 28이기 때문에 와, 진짜. 한 40대 될 때까지 6대 4 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 잃지 않게 모으는 게 중요하죠. 네. 만약에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분이 40대면 네. 수억 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완전. 당연히. 왜냐? 중간에 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기가 왔다 가정해 봅시다. 위기가 와가지고 주식이 반토막이 됐어요. 진짜.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150대죠? 이거 200이죠? 6대4 맞추려면 거의 한 돈 100 떼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정도의 손실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지만 폭락을 한 이후에 100이나 더 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위기를 이겨내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 거고, 그게 반복이 된다면 6대4만으로도 아주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할 거고, 그렇게 돈을 부어가며 모아가며 운용한다? 그러면 이 돈 깨지기 힘듭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적립식으로 어쨌든 가는 거면 네. 매월 단돈 10만 원이라도 네. 이렇게 꾸준히 적립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립 효과도 있지만 지금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거의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40대가 되면 억대가 되겠죠? 그때 가서 조금 더 섬세한 포트로 바꾸는 거는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목돈을 떼가지고 한 160 얼마씩 매월 투자를 해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지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보다가 사실 10만 원씩 해도 되지만 저는 한 100 얼마씩 매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유의미하게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좋아요.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 5천만 원을 떼가지고 지금 300이 들어있는 계좌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ISA 한도는 넉넉할 테니까 저는 5천만 원을 넣어놓으면 어차피 월에 한 8만 원 정도 이자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 8만 원 이자는 그냥 8만 원인 거고 돈 100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이 영상만 보고 100만 원씩 넣기는 네. 저는 사실 그거를 지속 못할 것 같거든요. 음흠. 그래서 고민님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조금 어느 정도 확신 플러스 경험을 한 100만 원씩 떼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렇죠. 150만 원 정도씩 뗀다면 3년에 거의 맞게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8만 원 이렇게는 너무 작으니까 8만 원은 그냥 5천에서 나오는 보너스 같은 거구나.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될 것 같고 이 5천 중에 돈 100씩 뚝뚝 떼가지고 ISA로 넣으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그 다음 해에 ISA 한도 어차피 2천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한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리고 투자도 다 해보고 6대4도 경험해보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써보는 것까지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증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이거 누군가에겐 되게 도움 되겠네요. 네. 그 호박님 말고도. 네, 축하합니다 호박님. 보석 같은 존재. 박보미 TV 박구미 TV.